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예고 드린 대로, 태블릿 PC 관련해서 SKT와 김한수의 추가 확정적 위조, 증거 조작을 제가 비공개로 좀 브리핑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알리려다 보니까 제가 간만에 좀 보수 인사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이 오미크론이 정말 덮치긴 덮쳤나 보더라고요. 오미크론 증세를 보이는 분 아니면 가족이 그런 분 지금 너무 많았어요. 오미크론 연관된 분들이. 그래서 오셔야 될 분들이 좀 못 오는 것도 있는데 또 그와 별개로 제가 좀 통화하면서 느낀 바는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금 석방은 되셨지만 마치 박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자기들이 휘두르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저 유영하나 강용석이 이런 자들이 설치이기 때문에 태블릿 진실을 아는 게 좀 두려워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통화하면서. 물론 이 오미크론 문제 등등으로 제가 다음 주에 2차 브리핑 대회를 한다 그랬는데 느낌상 첫 번째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태블릿 진실을 알게 되면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은. 더군다나 이 태블릿 PC는 유영하와 이 김한수와의 유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안 싸운다 그러면은 이제 박 대통령한테 좀 빌붙어야 되는데 또 유영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좁은 길 중에 엄청 좁은 길로 이렇게 인식들을 한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2차 브리핑을 해도 뭐 많이들 오실 수 있을까? 뭐 오미크론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유영하나 윤석열 눈치 보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브리핑했다가 오히려 유영하 쪽에다가 정보를 갖다 주지 않나. 뭐 솔직히 뭐 정보 우리가 뭐 이거 감출 것도 없어요. 어, 단지 저희는 SKT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위조로 판명했기 때문에 이걸 법정에서 우리가 밝히겠다 이런 생각이지 이걸 막 우리가 꽁꽁 숨겨가지고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김한순이 유영환이 또 정보 물어다 줄 똑같은 그런 느낌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보수가 이 정도를 지켜가는 길이 이제 점점 더 좁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오신 분들은 자 제가 오늘 이 상현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했는데 뭐 제가 다 오신 분들 이제 공개를 다 합니다. 이렇게 공개하면은 SKT나 김한수가 이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빼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뭐 솔직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걸 막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증거 조작의 내용은 쉬운데 쟤네들이 왜 저런 식으로 증거 조작했는지까지 쭉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 SKT의 정보 넘기고 뭐 그러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 김경재 이 자유신문맹 이 총재인데 고문 오셨고 조영환 대표, 그 정의일 본부장, 강민구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이동진 부장 그리고 이제 기자 출신 이상로 기자, 조우석 기자 등등하고 우리 이 미디어치 산악회 자원봉사자들 되게 이런 정도 오셨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이 차라리 우리 독자분들은 이 태블릿 책을 대부분 읽었기 때문에 이 독자분들도 이해도가 빨랐고 이제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뭐 초반에 완전히 헤매는 사태가 좀 있었죠. 이거 안 읽고 들어오신 분은. 왜냐하면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태블릿 계약서를 저들이 왜 조작을 했는지부터 이걸 설명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거 안 듣고 오신 분은 헤매는 거죠, 중간에. 또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뭐 우리 독자들은 다 알죠. 김한수가 직접 자신이 통신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했던 기록을 검찰과 함께 은폐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신들 모르게 자동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태블릿 통신 계약서에다가 법인카드 번호를 쓰면서 위조를 한 겁니다. 자기 개인이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번호를 날조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새롭게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예요. 언제 만들었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약 11월 초 정도에 위조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근거가 있어요.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팩스 번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16년 11월 초면은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조한 거예요. 그럼 이 계약서 위조는 책임자는 중앙지검 1차장인 노승건 검사가 총책임자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노승건 씨가 일하는 그 여의도 사무실에서 우리가 집회를 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태블릿 문제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조작이 시작됐고 윤석열이 특검이 이어받아서 더 정교하게 이 가다듬은 둘 다 걸려 있어요. 이 태블릿 이 조작은. 다만 장시호 태블릿 조작 같은 거는 특검에서 직접 조작했다. 그것도 윤석열의 제4팀이 직접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블릿 진실 얘기하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려는 이유가 윤석열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윤석열하고 이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뭐 해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도망가야죠.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은 그럼 왜 벌어졌느냐? 자, 이통사 SKT와 김한수가 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 위조된 계약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저희 태블릿 재판 두 쪽에 들어왔습니다. 증거로. 그러니 내 재판이 뭡니까? 내 재판의 핵심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냐 안 조작됐냐, 그리고 태블릿 PC를 최성원이 썼냐 안 썼냐인데 김한수가 사용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검찰이 처음에 제출하고 우리가 야 이걸로 못 믿겠으니까 1페이지부터 8페이지 다 제출해. 그래서 SKT가 직접 서버에서 뽑은 8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SKT가 내 재판을 방해하려고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한 거랑 똑같이 돼버려서 SKT에게 저희가 2억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소장에 대해서 SKT가 법원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쫙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김한수와 공모해서 증거를 또다시 조작한 게 걸려버린 거예요. 소송의 목적이 SKT와 김한수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우린 걸었는데 이자들이 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형식상으로 SKT는 김한수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SKT가 검찰이야? 김한수를 왜 조사합니까? SKT는 김한수가 작성했던지 아니면 김한수와 연관된 계약서를 보관해서 그 계약서를 법원의 요구나 검찰의 요구대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 SKT하고 김한수가 만난다거나 SKT와 김한수가 같이 일을 공모하면 안 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SKT는 김한수와 같이 개입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SKT와 김한수는 저는 중간에 물론 검찰이 껴있다고 보고 그 검찰은 노승건이라고 보지만 노승건을 매개로 SKT와 김한수는 5년 동안 연결이 돼서 계약서 위조를 최소 2차례를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계약서 위조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박 대통령의 구속을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했고 2차적으로는 그걸 밝히려는 언론인을 구속시키려고 또 위조를 했고 이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니죠. 이 판 자체가 이게 지금 무슨 뭐 고객에게 무슨 뭐 위약금 좀 덜 물려고 계약서 위조한 게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의 누명을 씌우려고 조작을 했다가 그 또 누명을 밝히려는 언론인을 또 구속시키려고 또 조작을 했고 그걸 또 언론인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걸 또 문제제기를 막으려고 또 조작을 했고 조작을 3번 했네 3번. SKT하고 김한수가요 조작을 3번을 한 겁니다. 글쎄 난 전 세계사에서 SKT는 국가에게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동통신사인데 이런 짓을 하는 과연 재벌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든. 더군다나 저는 이미 계약서 위조 상황을 최태원 회장에게 다 보고서로 보냈는데 최태원 씨는 내부를 조사하기는커녕 SKT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2월에 최태원 씨가 SKT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또 날조된 계약서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최태원 여기 관계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김한수와 SKT 이제 이 조작은 밝혀졌고 이제 이자들이 과연 누구의 지시로 엄밀히 말하면 김한수와 SKT는 지금까지는 탄핵의 주범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SKT 하는 거 보면 탄핵의 주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대장동 문제도 SKT가 개입해 있고 대장동의 탄핵 주역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에 박영수부터 윤석열까지. SKT가 몸통이 아니냐 지금 이 탄핵에. 그럴 정도로 의심이 드는데 그러면 도대체 김한수 SKT는 누구의 지시로 통신계약서를 위조를 하고 SKT는 그냥 누가 시키면 위조합니까? 아무 때나? SKT는 누가 전화하면은 야 계약서 위조하자고 하면 위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도대체 SKT를 움직여서 계약서를 위조시킬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윗선을 찾아가다 보면 사기 탄핵의 배후 주범까지 밝힐 수 있는데 이게 최태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태원일 수도. 지금 최태원이 탄핵에 한두 번 개입했어요, 지금 이거. 다른 재벌 총수들은 누구든지 아니 나는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대가성 느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태원만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을 음해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태원만? 다른 총수가 누가 그런 증언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장동 걸린 거 SKT의 계약서 위조가 한 번이라면은 아씨 검사가 세게 해가지고 협조했나 봤는데 지금 두 번, 세 번 조작이 연쇄 조작이 나오니까 이거는 탄핵 배우가 최태원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JTBC 홍석현보다도 지금 더 깊이 개입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SKT가.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제가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SKT가 지금 이 윤석열 이 정권에 지금 경제 인수위 분과에 막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윤석열 정권의 배우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이런 정도의 권력이 증거는 우리가 너무 명확하지만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해서 또 이 사건을 덮을지 모르니까 이 문제는 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차원에서 직접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 단순한 계약서 위조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주범이 누군지가 밝혀지는 사안인데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근데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김경재 총재가 질문했는데 아니 김한수가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들이 이 정도로 명백하게 나왔는데 왜 유영아, 강용석 들은 김한수를 비호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아니 솔직히 이게 유영아 하나가 아니라 김한수를 비호 찬양하고 미디어치를 음해하는 놈들이 유영아 하나가 아니고 정호성, 천영식, 김희종 등등 청와대 인사들 다수라서 이거는 이 탄핵 전체 판을 결정하는 문제였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탄핵을 밀고 갈 때 어떤 식으로든 이미 청와대 박 대통령 측근들을 포섭을 하고 탄핵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집 대표가 그때 발제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탄핵의 주범은 지금 누굽니까? 이 실무적 주범은 안종범이란 말이야. 안종범이가 검찰과 윤석열과 유착해서 완전히 거짓말을 막 불어서 박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박 대통령이 재벌에게 막 돈을 요구했다. 막 거짓말을 만들어서 탄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절차가. 그냥 안종범이 근데 그런 짓을 꾸미고 있을 때 이 박 대통령이 이 거부하니까 안종범이의 거짓말을 거부하니까 그때 갑자기 JTBC 태블릿이 확 터지고 JTBC 태블릿 보도가 문제가 심각했는데
정호성과 안종범은 다음날 또 박 대통령을 협박해서 속여가지고 박 대통령을 사과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이 패거리들이 다 한패로서 움직였다는 게 지금 제 판단이에요. 단지 유영아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안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다만 이제 박 대통령이 기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이 문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김경재 총재가 박 대통령하고 이제 다른 문제로 면담하고 싶다고 유영아에게 문자를 보냈다는데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태블릿 조작의 주범하고 유착돼 있는 유영아를 통해서 박 대통령 면담이 안 되잖아요. 어? 물론 뭐 다르게 제가 면담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은 있지만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태블릿 문제에 대해서 자 무슨 본인의 정치적 이 판단이라든지 윤석열과의 뭐 관계 이런 문제들은 본인의 이 스케줄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저는 태블릿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0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사용자가 김한수고 김한수, 유영아, 강용석이 완전 유착돼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서를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영아를 다른 것도 아니고 유영아한테 당신 딴 건 몰라도 태블릿은 함부로 떠들지 마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그 당시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었겠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이 문제를 챙겼으면은 제가 지금 구속 상황에서 재판받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도 보석이에요. 전 지금. 아직도 보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JTBC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독자들이 지금 이 지금 단계에서 위험해 보인다. 이 보석에서 JTBC 앞에 집회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조작을 잡았는데 제가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독자들이 뭐 이번에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JTBC 집회를 안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제약을 받고 있고 제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이제 이 국제 문제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는데 저 지금 여권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대만도 못 가고 일본도 못 가고 이거를 조금 관심 갖고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게 맞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지금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영아가 대구시장 나간다가 설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럼 박 대통령한테 누굴 통해서 연락해야 됩니까? 이거를 보고를 해야 할 때. 아니 뭐 다른 쪽으로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 사적 채널이고 지금 대통령한테 이거 완전 공적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공적 문제로 긴급히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고를 하면 되냔 말입니다.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박 대통령이 최소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내 문제라서 해결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 당시 태블릿 보도가 이상했었고 누군가는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재하고 인터뷰했을 때 이상하다 이거는 왜 최서원한테 태블릿이 200여 가지의 청와대 문서가 들었는지 이건 조사해 봐야 된다. 본인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제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뭐 챙겨달라 내가 공천 달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본인의 이 측근이라고 자신하는 박 대통령의 집값도 우리가 냈다고 자신해서 그렇게 박근혜를 파는 유영아, 강용석, 김세희가 2년 내내 제가 이 진실 캐는 거를 방해해 왔는데 이거 제가 박 대통령한테 충분히 컴플레인 할 수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유영아, 강용석, 김세희 너희 태블릿에서는 변희재 협조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입을 닥치게 하던지 걔네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글쎄요. 알리는 루트를 이런 식으로 막 제가 막 뒤에서 찾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일을 진짜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박 대통령 본인 일인데 이게 탄핵의 배후를 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말고 탄핵을 누가 시도했고 누가 지시했고 했는지를 캐는 방법은 여기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수 SKT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안종범위를 캐 들어가면 그냥 윤석열이죠 뭐. 윤석열이가 위증교사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위는 안 나와요. 윤석열 위는. 그쪽으로 캐고 들어가서는. 그리고 그것도 안종범이 진실을 얘기한다 했을 때 가능하지. 안종범이가 아니 난 위증교사한 거 없다. 안종범이가 윤석열 뺑 믿고 막 우겨댄다 계속. 박 대통령이 직접 SKT 돈 요구했고 막 이랬다가 막 덤비기 시작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이것밖에 없는 건데. 다른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저는 뭐 이건 뭐 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해결합니다. 저는 저대로 김한수 직인 불러내든지 뭐 제가 알아서 이거 다 해결할 겁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에 관심 없다 탄핵무효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부분에 대해서 그 언젠가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은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승부했기 때문에 밝혀지고 있는 거지. 다른 놈들처럼 가영석 김세희처럼 대통령님 팔아가지고 돈벌이하고 다니고 조원진이처럼 자기 우상화 집회하고 다니고 저도 그렇게 했었으면 이거 누가 밝혀냅니까? 저까지 그 짓 하고 다녔으면은 이거 누가 밝혔겠어요 이거. 진실 밝히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방해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지금도 제가 볼 땐 유영아 눈치 봐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유영아 눈치 봐서. 유영아가 이렇게 호가위화동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태블릿 진실권이 걸려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최태원을 만날까. 그 방안도 나왔어요.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있대요 최태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박 대통령 명의 쳐서 공문을 써가지고 최태원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단판 져버릴까. 그 방법도 있고 김한수를 만나는 수도 있어요. 김한수를. 뭐 방법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 잡혔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제 이번 주는 이 방법을 쓰는데 김한수의 위증교사 태블릿 계약서 조작을 총괄 관리했을 거라고 확신이 되는 노승건 당시 중앙지검 1차장. 현재 법무법인 지원 대표 변호사인데 수요일 오후 2시에 시티플라자 여의도역입니다. 여의도역 이 4번 출구에서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노승건 씨 이거 당시 모든 태블릿 브리핑은 노승건 씨가 있거든요. 우린 노승건이라고 물론 노승건 밑에 있는 검사들 우리가 실명 다 알아요. 김종우 검사 뭐 김용재 검사 다 알고 있는데 그 평검사들이 뭘 했겠어요. 노승건 씨를 우리가 지목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탄핵을 이렇게 하고 노승건 씨는 잘렸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에게 잘려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진실 얘기할 때 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 뒤집어 쓰려고 윤석열 대신 다 뒤집어 쓰려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